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금요일장 끝난 뒤 계좌를 몇 번이나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190만 원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말이죠. 단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17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SK 하이닉스 종가는요, 178만 1,000원. 하루의 하락률은 8.53%였어요. 장중에는 175만 2천원까지 밀렸고, 외국인은요,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2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까지 함께 연이어서 팔았죠.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적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지? 아니, HBM도 잘 되고 있잖아. HBM4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계속 반대로 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 변동성을 내가 견뎌야 하는 걸까? 특히 이달 초에 270만 원 선까지 올라왔던 갈 것처럼 막 팔딱팔딱 뛰었는데 주가가 다시 170만 원대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단순히 손실이 커졌다기보다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오르면 이제 다시 시작인가 싶고 빠지면 상승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무조건 괜찮다 위로만 드리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밤사이 미국 반도체가 또 무너졌으니까 월요일에 큰일 났다라고 공포를 키우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에 쏟아진 2조 원대 외국인 기관 매도가 정말 기업의 방향을 바뀌었는지, 그 바뀌는 신호인 것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ADR이 급락 뒤에 공개된 엔비디아, SK그룹, 그리고 HBM4에 대한 협력이 월요일 주가를 방어할 만큼 강력한 재료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월요일 장에서 시초가에 공포 매도하거나 반대로 호재만 믿고 무리하게 추격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월요일에 어느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절대 놓지 않아 극복 한번 해보자 라고 댓글로는 극복이라고 딱 두 글자만 힘차게 남겨주시길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금요일 주가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바로 전날 191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죠. 금요일에는 189만 4천 원에서 출발했는데 시초가부터는 약세였지만 장 초반에 그래도 180만 원 후반대를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다음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내려왔죠. 장중의 고가와 시가는 같은 189만 4천 원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가가 문을 연 뒤 다시 한 번 더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돌파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위로 끌어올리는 날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매도세가 주도한 날이라는 거죠. 결국 장중에는 175만 2천 원까지 내려갔었고 저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본장 기준 175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도요, 대략 한 494만 주가 터졌죠, 여러분들.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다는 것은 금요일장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는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하락을 단순한 장중 흔들기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요, 7월 20일 날 176만 4천 원에서 시작해서 21일 날이요 183만 6천 원, 그리고 22일 날에는요 183만 원에서 그리고 23일에는 191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외국인 매수 순위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위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은 금요일 SK 하이닉스를 약 2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면 7,900억을 약 한 8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동안 던지 금액을 합치면 2조 8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던 외국인이 바로 다음날 가장 많이 파는 주체로 돌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요일에 산 사람은 도대체 왜 산 거야? 외국인 수급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루에 외국인의 매수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은 우리 편도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와 의리를 지키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수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사고, 시장 전체의 위험이 커지면은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먼저 현금화를 한다라는 거죠. 금요일에는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삼성전자도요 7%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 쪽 전기 전자 업종 지수 자체가 7.86% 급락해서 빠졌습니다. 즉 금요일에는요,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매도는 HBM 경쟁력이 하루 만에 무너져서 나온 매도라기보다는 반도체와 AI 대형주 전체에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매도가 발생한 성격이 강하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시장 전체의 매도라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맞았다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AI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반영한 종목이에요. 좋은 장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특히 이 AI 투자에 대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견뎌야 될 양면성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해서 가장 편안한 주식이 되는 건 아니죠. 시장의 기대가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는 더 예민해져요. 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밤사이에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다우지수가요 0.4% 상승했고요. S&P 5합도요 강보합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스닥만 약보합선에서 0.64% 하락했죠. 한마디로 이 미국 시장 전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재와 일부 경기 민감주는 버텼고 유가와 국채 금리도 전날에 급등해서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3대 지수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와 메모리 업종 내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4% 넘게 4.25%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을 포함한 미국 메모리 관련 종목에서도 강한 매도세가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99% 하락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SK 하이닉스 ADR도요 8.81%나 엄청난 하락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본주가 8.5% 정도 빠지고 미국 ADR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한 거죠. 그렇다면 월요일 국내 본주도 ADR의 하락분을 다시 그대로 반영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ADR은 현재 국내 보통주 가격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새롭게 상장이 됐고 유통 물량과 ADR 전환 구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본주와 미국의 ADR 사이에 즉각적인 차익거래가 원활하지 않죠. 따라서 ADR이 8%가 넘게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본주도 월요일날 무조건 추가 하락한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내 주가는 금요일 낮에 이미 미국 반도체 불안과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먼저 반영했습니다. 미국 ADR 역시 금요일 한국 본주의 하락을 뒤따라서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ADR은 월요일날 방향을 판단할 중요한 참고 지표이긴 맞지만 국내 본주의 월요일 등락률을 그대로 예고하는 선행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바로 이 ADR의 프리미엄이 큰 상황에서 미국 ADR의 절대적인 가격보다 바로 이 프리미엄이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확대되는지 줄어드는지 거래량과 함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분을 하지 않고 ADR이 또 8%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하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공포 해석입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지수와 메모리 종목이 함께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장 초반에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밤사이에 메모리주가 흔들린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AI 투자 금액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하는 그 부담입니다. 알파벳을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죠. 원래는 메모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굿뉴스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었죠. 여기에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합니다. 고용 D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 카드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히 AI를 투자한다는 이 말만으로 주식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쏟아부은 뒤 실제 수익입니다. 이제는. 수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의심해요. 이놈의 의심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과 랜드 가격 상승의 수혜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미 강하게 상승한 뒤에는 시장이 현재의 좋은 실적보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지금의 수준과 가격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중국의 메모리 업체 추격전입니다. 자, CXMT를 비롯해서 중국의 업체가 범용 D램 시장에서 공급 확대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장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역시 HBM4 경쟁력이 당장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범용 메모리의 장기 경쟁 위험과 최첨단 HBM 시장의 기술 우위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D램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AI 가속기 시장에서 HBM3E에 이어서 4까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주말 사이에 굉장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반도체 시장은요, SK 하이닉스 ADR을 8% 넘게 끌어내렸는데요. 그런데 미국장이 끝난 뒤 엔비디아와 SK 그룹이요 5천억 달러, 7,500억 달러가 넘는 AI 인프라에 협력한다는 소식이 바로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최태원 회장이랑 젠순왕이랑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발표에서 SK 하이닉스 HBM4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랍니다. SK텔레콤은 27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요.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고, 이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루빈 칩과 SK 하이닉스의 HBM4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대통령도 보이네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이름과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제품이 한 계획 안에 직접 연결됐다라는 거죠. 이건요, 단순한 기대감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전망에 대한 의심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실제 대규모 AI 인프라 협력으로 인해서 베라루빈과 SK 하이닉스 HBM4가 함께 언급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엔트로픽의 디리오 아모데이 CEO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 모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과 구체적인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은 곧바로 전부 다 HBM4의 매출이라고 단정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AI 기업, 바로 이 미래, 이 컴퓨팅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와 실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여기서 최태원 회장은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향후 5년 동안 메모리 필요량조차 앞으로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브로드컴 역시 필요한 메모리가 공급량을 넘어설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오픈 AI도 SK 측에서 직접 반도체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주식 시장에서는요, AI 투자 과잉을 걱정하면서 메모리주를 팔았고요. 그렇지만 정작 AI 기업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확보하려고 아주 서로 나서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난리입니다.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주가와 산업의 현실 사이에서 크게 가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단기 주가와 금리와 유가 차익 실현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엔비디아, 엔트로픽, 오픈 AI, 브로드컴이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바로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월요일 날 무조건 갭 상승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7,500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규모의 계획은요, SK그룹 전체의 AI 인프라 협력 규모입니다. 그 금액을 모조리 다 SK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죠. 또 전부 다 HBM4에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실제 공급 시점과 물량 가격은 앞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호재의 제목이 아니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이 호재를 얼마나 인정해주냐입니다. 금요일 저점 최저점 얼마입니까? 175만 2천 원이었죠. 네, 이것을 지키는지 170만 원대에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모습을 되찾는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월요일 시초가 첫 5분 수급을 반영할 실시간 대응선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매번 그 시초가와 나의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하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구독자분들께만큼은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매일 아침 이런 수익을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와우, 대단하죠?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24.19%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이렇게 0.03%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수익률 쭉 보이실 겁니다. 자, 한 종목 DB 하이텍만 빼고
모조리 다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두 눈으로 확인되시죠? 여기에다가 누적 수익으로 SK 이터닉스는요. 68.58% 수익을 받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보는 것과 정보를 가져가는 거 전부 다 구독자분들께는 100% 공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이 너무 간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챙기면서 심리 안정하고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SK 하이닉스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비중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 모든 것들 제 영상 안에서 풀이해 주기에는 한 발짝 느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를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캐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체크해서 꿰차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챙길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옥순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소통방에서 정보와 수익을 두 손 무겁게 들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딱 두 글자 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구독자 전용 비밀 소통방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놨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가자 SK 하이닉스 파이팅! 난 무조건 너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남은 주말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제가 추가적인 정보로 여러분들 방송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